그리고 모의고사나 수능 이런 거 있죠. 포함한 학교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한번 내용 쭉 한번 진행해서 볼 거고, 그래서 오늘은 좀 쓸 것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중간에 한번 끊으면은 나는 끊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차라리 여러 번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한 호흡으로 갈 거예요. 이거를 끊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 호흡으로 그냥 전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면은 그래프에 집중을 할 거야. 그래프에. 그래프. 자, 그래프에 집중을 할 거여서 그래프를 지금부터 한번 보기로 할 건데 우리가 도함수를 배웠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변화율을 보고서는 왜 그래프 쪽으로 가게 되냐면 이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변화율을 보는 거에 따라서 그래프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프를 판단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배우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 다 그래프를 실제로 어떻게 그리는지 쪽으로 가게 돼요. 그리는지 쪽으로. 자,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프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은 증가함수라고 하는 것과 감소함수라고 하는 거야. 증가함수와 감소함수. 요 두 가지를 일단은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증가함수와 감소함수. 자, 우리가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를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 증가함수는 뭐야? 그냥 대충 느낌상 증가하는 함수죠. 그죠? 감소함수는 뭐예요? 대충 감소하는 함수죠. 그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 거예요. 우리 정의역 X에서 두 개의 원소를 뽑아. 두 원소 X1과 X2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그 둘에 대해서 어떻게 갖다가 정의를 할 거냐면 자, X1이 X2보다 작으면 그러면 그들의 함수값 fx1도 fx2보다 항상 작아야 돼 라고 보이면 이게 바로 증가함수가 되는 거예요.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이렇게 보이시면 증가함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감소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감소함수도 뭐겠어? 여기 일단 얘 있는 거 그대로 와야겠지, 그지? 정의역 X1, 정의역 X의 두 원소 X1과 X2에 대해서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러면 감소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가 대충 이런 거일 거 아니야. 자, 함수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증가함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함수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감소함수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라고? 어떤 두 개의 원소 x1과 x2를 잡았을 때 그들의 함수값이 무조건 x2가 크면은 증가함수가 될 거라고. 모든 애들에 대해서. 되니?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 여기도 x1과 x2를 잡았을 때 항상 어때야 된다고? fx1이 fx2보다 항상 더 크면은 그러면 감소함수가 될 거라고. 요렇게 해갖고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자, 이제부터 결론 그렇게 할 건데 이거를 뭐로도 볼 수가 있냐면 도함수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증가하는 함수에서는 도함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어때? 항상 어때요? 무슨 값을 가지고 있어요? 양수의 값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감소하는 함수를 봤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어때? 그렇죠. 전부 다 음수의 값만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증가함수다라고 하면은 항상 어떻게 보이시면 되냐면은 그거의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보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감소함수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 도함수가 0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걔는 감소함수가 되어요. 근데 자, 주의할 거. 근데 요거까지 붙여줍니다. 요거까지. 같다가 뭐야?
그러면 0이란 소린 거잖아. 그지? 자, 기울기가 0이면은 이걸 왜 증가함수라고 부르지? 어떤 친구들도 있냐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 봐봐. 증가하다가 이렇게 되는 친구들 어때? 얘는요. 기울기가 어때요? 계속 어때? 뭐야? 양수지, 양수지, 양수지. 이러다가 기울기가 한번 뭐가 되는 순간이 있어? 0이 되는 순간 잠깐 있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될 수도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감소하다가 다시 뭐가 되는 경우, 잠깐 뭐가 됐다. 기울기가 0이 되었다가 다시 그대로 감소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요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를 얘기한다는 소리예요. 되나요?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내용입니다. 증가함수일 때는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감소함수일 때는 그래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여기서 자, 또 중요한 거,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역은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증가함수는 아니에요. 왜? 그때는 0이 뭐가 될 수도 있어?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으면은 증가함수다가 아니야. 역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역은 그냥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다 이렇게 갖고 돼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성립하는데 여기에는 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길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내용이야. 괜찮니? 여기까지 첫 번째 내용. 그래서 뭐 이것도 그렇게 크게 적어하진 않아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우리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이건 중요하니까 지우고 하자. 일단 쓸래?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좀 많이 중요한 내용으로 갑시다. 좀 많이 중요한 내용. 자, 먼저 처음에 이제 우리 어떤 거를 배울 거냐면은 극값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극값이라는 거. 극값이라는 거. 우리 극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갖다가 정의를 할 거냐면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나한테 y는 fx라는 친구가 있어요. fx라는 친구가 있을 때 우리가 극값을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극값은 크게 두 가지로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은 하나는 극대값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극소값이라고 불러요. 마치 최대값, 최소값처럼. 하나는 극대값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극소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극대값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어떤 작은 범위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작은 범위를 잡았을 때 그 안에서 제일 큰 값을 극대값이라 그러고요. 제일 작은 값을 극소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어떤 작은 범위를 잡았을 때 그 안에서 제일 큰 거, 요런 애 있지, 그지? 얘를 극대값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작은 범위를 잡았을 때 제일 작은 거, 요거를 극소값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얘를 극대, 얘를 극소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여기도 어떤 작은 범위를 잡았을 때 얘가 제일 크니까 너를 극대, 너를 극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이 작은 범위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사이클이야? 그러니까 범위야? 레인지가 아니지, 그지?
작은 범위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은 범위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범위 잡았는데 얘가 제일 커.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범위를 잡았어. 그럼 어때? 최대값이 변해 안 변해? 변하지 그지? 또 더 작은 범위를 잡았어. 이러면 어때? 최대값이 또 변하지 그지? 그러니까 쟤는 극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봐봐. 너보다 더 작은 범위를 잡았어. 그러면 어때? 최소값 변해? 안 변하죠 그죠? 자 그거보다 더 작은 범위를 잡았어. 어때? 안 변하죠 그죠? 저런 애들을 극소라고 한다는 소린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범위를 잡았을 때 그 안에서 제일 큰 값을 극대값이라 그러고요. 굉장히 작은 범위를 잡았을 때 그 안에서 제일 작은 값을 극소값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나한테 이렇게 생긴 우리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봐. x축이 여기 있어. 그러면 얘 지금 극대하고 극소는 몇 개씩 있어요? 그렇지. 극대 하나 있고 극소 하나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얘를 지금 fx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절대값을 붙였어. 우리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돼? 뒤집어지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뒤집어지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지? 자, 이러면은 극대값 몇 개고 극소값 몇 개야? 극대값 하나고요. 극소값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여기 지금 이 친구도 극소값이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지? 왜? 엄청 작은 범위를 잡았을 때 제일 작잖아. 얘도 작은 범위를 잡았을 때 제일 작고 얘도 작은 범위를 잡았을 때 제일 크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저런 친구들을 극소, 요런 친구들을 극대라고 부른다는 소린 거예요. 됐어요? 어떤 범위를 잡았을 때 그 중에 가장 작은 값 요거를 극소라고 부르고요. 가장 큰 값, 요거를 극대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두 개 통칭해가지고 극값이라고 불러. 극값이라고. 근데 있잖아, 봐봐. 지금 이 정의 잘 기억해놔야 돼. 여러분이 가끔씩 있잖아요.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나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저거를 크게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나중에 뭐 어떤 거랑 헷갈리냐면 보통 극대하고 극소를 구할 때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미분이거든요. 미분을 해가지고 그게 명되는 값을 찾아.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할게. 근데 얘는 있잖아. 봐봐. 뾰족점이잖아.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미분이 불가능해. 그지? 그러니까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보통 우리가 극값을 구할 때는 미분을 많이 이용해요. 근데 쟤는 미분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미분이 되는 친구들만 나중엔 극값이라고 잠깐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처음에 정의를 잘 잡고 해. 나도 학생 때 헷갈렸거든요. 헷갈린 적이 있어요.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에 어떻게 보통 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 그냥 간단하게 미분해갖고 걔로만 극값을 보통 구한단 말이야. 근데 아니라고. 극값은 그냥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 다 포함해서 극값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쓰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을 구하면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졌거든? 얘한테 절대값을 씌웠어.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지? 자, 얘는 그러면 지금 그 값이 몇 개 있는 거야? 5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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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 값이 되는 거지. 그지? 5개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 되니? 요런 식으로 극대하고 극소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자, 우리가 있잖아. 그래서 그 값은 그냥 제일 큰 값 또는 제일 작은 값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함수는요. 특성상 거의 대부분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거의 대부분 다 뭐냐면은 다항함수란 말이야. 다항함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다항함수예요. 물론 문제가 나오다 보면은 다항함수가 아니고 그냥 연속인 함수 fx 또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럴 때는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럴 때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 문제는 대부분 다 다항함수 fx라고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다항함수와 fx일 때는 굉장히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극값 주변에서. 한번 봐봐. 내가
보통 우리 이런 식으로 생긴 애를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생긴 애를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생긴 애를 4차 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자, 얘 봐봐. 얘는 지금 극값이 얘랑 얘지, 그지? 얘는 극값이 뭐야? 꼭지점이죠. 얘는 극값이 뭐야? 얘랑 얘가 극값이지, 그지? 자, 극값 주변으로 해가지고 도함수를 한번 봐볼게. 즉,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봐볼게. 자, 도함수 주변으로 한번 봐봐. 처음에 기울기가 뭐였다가? 양수였다가 점점 뭐로 변해? 음수로 변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극소 주변으로 한번 봐봐. 극소 주변으로도 기울기가 처음에 뭐였다가? 음수였다가 점점 뭐로 변해? 양수로 변하게 되죠, 그죠? 얘도 봐봐. 극소 주변으로 음수였다가 점점 뭐로 변하게 돼? 양수로 변하게 돼요, 그죠? 자, 얘도 봐봐. 극소 주변으로는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점점 양수로 변하게 되고요. 극대 주변으로는 양수였다가 점점 음수로 변하게 되고요. 얘도 음수였다가 다시 점점 양수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사이값 정리가 뭐였지? 우리 어떤 함수 fx가 연속이면은 부호가 바뀔 때 그 사이에서 반드시 누구를 지나가는 0을 지나가는 친구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 이런 거였지, 그지? 자, 얜 지금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극대 주변으로 봐봐.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넘어갈 때 기울기가 뭐가 되는 친구가 있어? 하나쯤은 0이 되는 친구가 있겠지, 그지? 그거를 우리는 극대라고 부르자는 소린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극소 주변으로도 봐봐.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시점에서 기울기가 뭐가 되는 친구가 있어? 0이 되는 친구가 하나쯤은 존재한단 말이야. 그거를 극소라고 부르자는 소린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에는 0을 지나가는 친구가 하나는 있다고. 얘도 마찬가지지. 음수했다가 양수로 바뀌는 친구가 0이 되는 순간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0이 되는 순간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0이 되는 순간이 하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항함수에서 그 값을 구할 때에는 프라임 x의 값이 0이 되는 친구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플러스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한 애가 알파나 베타 같은 애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해. 알파나 베타나 감마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알파 주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기울기가 바뀐다 이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자? 그렇지. 근데 뭐라고 그 중에서? 극대라고 부르자라는 거고요. 혹시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 이러면은 그렇지. 극소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소리인 거야. 됐니? 그래서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바로 이쪽에 관련된 극값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연습 한 번만 해볼게. 만약에 나한테 3차 함수가 주어졌어. 뭐라고 주어졌냐면 자,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해갖고 주어져 있는 함수가 있대요. 요 함수의 그래프에 극대하고 극소를 한번 구해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미분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인데 얘가 뭐가 되는 값을 찾을 거라고? 0이 되는 값을 찾을 거라고 기울기가. 그러면 3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값이 0이 되니까 자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들이 어떤 애들이야? 0과 2가 있지. 그러면 주변으로 뭘 따지라고? 부호를 따지라고. 자 0보다 조금 작은 거 마이너스 1 같은 거 한번 집어넣어 볼게. 마일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플러스가 돼요. 기울기.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거 1 같은 거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0 주변에선 뭐가? 극대가 되고요. 2 주변에서는 극소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대충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야. 아,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가 뭐겠다?
0이고 여기가 2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0이 극대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냐? 아니야. 극대값,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극소값 얘기하는 건 다 뭘 얘기하는 거야? 함수값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0이 극대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x는 0에서 극대값 2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x는 0에서 극대값 2를 가진다. 얘도 마찬가지.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8 빼기 12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그러면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됐니?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봐봐.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앞으로 다항함수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 값을 구할 때 보통 미분이라 해갖고 0이 되는 친구들을 많이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정의가 미분에서 0 되고 부호 바뀌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맞아? 근데 아니라고. 알겠지? 그 값은 그 주변에서 제일 작은 값, 주변에서 제일 큰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편의상 다항함수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다항함수에서는 보통 미분해가지고 기울기가 0이 되는 친구를 찾으면 대체로 거의 나온다고. 요렇게 해서 나간다. 자, 그러면 얘는 봐봐. 얘는 어때? 하나 더 줘볼게. 자, 하나 더 줘볼게요. 만약에 y는 이런 거 한번 줘볼게.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가 극값을 가지는지 한번 구해보고 싶대.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해야 되겠지, 그지? y 프라임은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인데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친구를 찾고 싶단 말이야, 그지? 얘를 3으로 묶었더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나와가지고 자 3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었어요. 그러면 0이 될 수 있게 만족하는 x값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주변으로 해가지고 부호를 한번 볼게. 마일보다 작은 거 한 0쯤, 마2쯤 집어넣어보자. 마2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2쯤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마일보다 큰 거 0쯤 집어넣어볼게.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양수가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뭐야? 극값이니? 얘는 극값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상태인 거야? 증가하는 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의 증가 함수인 거야? 아까 우리 했던 증가하다가 기울기 잠깐 0 되는 친구인 거지, 그지? 여기에서. 됐니? 얘가 기울기가 0은 됐는데 꺾이질 않은 거야, 변화율이. 그러니까 증가만 하다가 다시 갑자기 뭐가 되었다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만 하는 친구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다항함수에서는 부호가 바뀌어야지 극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호가 안 바뀌면 극값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됐어? 요렇게 해갖고 보통 극값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해두시면은 이제 그래프를 갈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3차 함수 자체가 극값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3차 함수 자체가 극값을 가지는 거 아니냐고? 얘도 3차 함수야. 3차 함수잖아. 극값을 가지는 거 아니구나. 그치만 얘는 극값을 가지지 않아요.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극값이라는 건 어떤 작은 범위를 잡았을 때 그 안에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극값은 미분이 되냐 안 되냐 이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제일 작으면 극값이라고 하는 거야. 제일 작으면 극소, 제일 크면 극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거의 대부분이 다 다항함수다 보니까 다항함수에서는 특수한 성질이 있어. 어떤 성질? 그 주변, 극값 주변에서는 항상 뭐가 된다? 기울기가 0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보통 미분해하고 기울기가 0이 되는 애들을 찾는 거야.
그러면 0이 될 때 항상 그 주변으로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부호가 변동이 있다고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은 극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은 극소라고 얘기를 한다고. 요렇게 해갖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니? 오케이. 이 정도까지. 자,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래프로 좀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그래프. 자, 이제 그래프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요,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프 쪽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근데 사실은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그래프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요, 졸라 빡쳐요. 화가 막 엄청 나거든요. 그냥 지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지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려운 게 당연한 거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쉽냐.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사람을 자꾸 빡치게 만들어요. 그래프를 외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프를 외우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프를 외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뭐가 주어진 상황에서 나오는 것만 연습하고서는 그래프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심지어 자기가 그냥 만들어서도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냥 저처럼 그냥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러면 끝나.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개념이에요. 개념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나머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거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을 할 건데, 자, 다항함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우리 고차 함수 뭐가 있냐?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하고 4차 이후에 5차 이상의 함수들은요, 우리는 없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있잖아. 5차도 있고 6차도 있고 5차 함수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6차 함수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있는데 굳이 5차 함수, 6차 함수 이런 거를 그리지 않아요. 나오더라도 그거를 어디로 내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나 3차나 4차로 내려가지고 보통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주로 5차, 6차 이런 건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차하고 4차만 다루는데 3차, 4차만 좀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래서 3차 함수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애일 거야. fx가 어떤 꼴을 지니고 있는 애들이야?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하는 꼴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는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지? 자,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건 뭐냐면요, 바로 도함수예요. 도함수. 그래서 도함수 f'x는 몇 차가 되겠어? 2차가 되겠죠. 3a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친구를 우리가 도함수,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미 우리 다항함수 극과 바깥 구하는 거 해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도함수가 보통 뭐가 되는 친구들을 찾아보겠어? 0이 되는 친구들을 찾아보겠지. 그지? 즉 2차 방정식에 뭘 보겠다는 소리야? 근을 보겠다는 소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총 3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 여기서 근을 구했더니 그 근이 어떤 경우? 그러면 그 중근을 얘기할 거면 그냥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라. 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가 있지. 그지? 오케이.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가 있어요. 즉 판별식이 어떨 때? 0보다 클 때가 하나가 있겠지. 그지? 요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좀만 위에다가 쓰자. 자, 두 번째 어떤 경우? 당연히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거야. 판별식이 0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요? 서로 다른, 그렇지, 두 허근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자, 그러면 얘의 두 근을 내가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에는 지금 얘
2차 도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야? 도함수가 이런 형태로 생긴 거죠.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될 거야. 이거는 F'X의 그래프가 될 거야. 그지? 그럼 봐봐. 알파 주변으로 부호 한번 볼게. 알파보다 작은 쪽은 F'X. 부호가 뭐야? 양수죠. 큰 쪽은 음수지. 그 다음에 베타 주변으로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지. 그러니까 알파 주변으로는 무슨 값을 가져? 대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베타 주변으로는 극소를 가지지. 그지? 그래서 얘는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알파, F 알파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베타, F 베타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됐니? 아이, 그냥 처음부터 크게 할 걸. 처음부터 그냥 크게 할 걸. 그냥 판을 2번을 쓰자. 에이. 괜히 존나 쫌생이처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어떻다고요? 여기에 알파하고 베타라는 근을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 근을 가지시면 그 근 주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여기가 뭐가 된다고? 여기가? 극대가 뭐가 된다고? 알파, F 알파 이렇게 된다고요. 얘가 뭐가 된다고? 그렇지. 베타, F 베타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보통 어떻게도 많이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알파를 쭉 갔다가 내리고 베타를 쭉 갔다가 내려. 쭉 갔다가 내린 다음에 여기에서 양수니까 증가함수겠지. 음수니까 감소함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많이 그려요. 이렇게도. 이런 식으로도 많이 그리고 그냥 함수 그래프 좀 많이 그려본 사람은 그냥 대충 그려요. 그냥 이렇게 갖고 그리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 중근을 가질 때야. 그러면 중근을 가진다는 건 판별식이 0이란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 2차 함수,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중근이니까 접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지? 여기 알파라고 하는 곳 주변에서. 됐니? 그러면 알파 주변으로 해서 한번 볼게. 알파보다 작은 쪽 봤더니 부호가 어떻게 돼? 양수가 되죠. 알파보다 큰 쪽도 양수가 되지. 그지? 그럼 얘는 그 값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알파 주변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그런 함수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값을 가지지 않는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니?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어떤 경우라고? 그렇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라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를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는 거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소린 거야? 이런 상태에 있다는 소린 거지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어때? 다 양수인 그래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적으로 다 어떻게 돼? 무조건적으로 다 증가하는 함수가 돼요. 근데 0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면은 얘는 그냥 계속 증가만 하는 거고 쟤는 살짝 굴곡이 있다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돼. 됐니?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 세 가지 중에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세 가지 중에서 그 값을 가지는 경우는 누구밖에 없어? 그 값을 가지는 경우는 미분했을 때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밖에 없어요.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그 값을 가지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증가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당연히 A가 부호가 양수면은 이럴 거고 음수면 그래프가 다 뒤집히겠지. 그지? 음수면 다 뒤집힐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음수면 이런 식으로 뒤집힐 거야. 음수면 이렇게 바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져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됐어? 여기까지가 일단 하나예요. 여기까지가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자 추가적으로 적어 놓을 게 있어. 추가적으로 뭘 적어 놓냐면요.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증가만 하는 함수다. 3차 함수가 증가만 하는 함수다 또는 감소만 하는 함수다라고 얘기할 거면 그럼 뭘 보여주면 돼? 그 값이 없다를 보여주면 되지, 그지? 자, 우리 봐봐. 3차 함수가 증가만 한다 또는 감소만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소리라고요? 그렇지. 극값이 없는 상태라고요. 극값이 없는 상태니까 미분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미분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이면 된다고. 됐지? 근데 그러니까 증가만 한다, 감소만 한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다르게 줄 때가 있어요. 표현을 다르게 줄 때. 그래서 그 표현들까지도 같이 보통은 알아두십니다. 자, 표현을 다르게 줄 때 일단 첫 번째 건 쉬워.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이지, 그지? 요 표현이 있으면요. 그러면 얘는 이것도 극값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들으면 딱 알겠죠, 그죠? 우리 옛날에 배웠지.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뭐야? 그냥 걸리는 거 없으면 1대1 함수예요. 겹치는 거 없으면. 됐어요? 그래서 보통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 함수다라고 주면은 그러면은 걔는 반드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기 때문에 극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뭐라고도 표현하겠어? 다른 x 역함수 존재. 그렇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3차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또는 뭐 1대1 대응일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얘는 그냥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니까 미분해갖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여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일단은 3차 함수. 그래서 그래프 개형 먼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거 마지막에 3차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를 표현하는 표현들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저기 중간에 가질 때는 한 번 0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면 그거는 지금 계속 증가만 하는 거 아니잖아. 한 번 0이 되는 거예요. 잠깐 뭐라고 해야 되지? 잠깐 쉬었다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런 건데 이거를 그러면 안 간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그건.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잠깐 섰다. 됐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이제 4차 함수로 가겠습니다. 4차 함수. (4차) 함수 똑같이 가볼 거예요. 똑같이. 자, 4차 함수 그래프 당연히 어떻게 생겼겠어? fx 어떻게 생겼겠어?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3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들을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지? 다항함수니까 저거 이제 그래프 그리려면은 우리가 보통 꺾이는 지점들이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이 그래서 극값을 볼 거야. 자, 극값 보려면 뭐 해줘야 돼? 도함수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도함수 f'x가 4ax의 세제곱
3bx의 제곱 ECX 플러스 D고 걔가 0이 되는 친구들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0이 될 때 우리 3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이 어떻게 존재하겠어?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근들이 존재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잘 떠올려. 4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총 4가지의 근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근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 그치. 서로 다른 어떤 근? 세 실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근? 하나의 실근과 그 다음에 하나의 중근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경우? 하나의 실근과 그치.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경우? 삼중근을 가지고 있었어요. 됐니? 이렇게 해갖고 총 4가지의 근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 4가지의 근의 형태를 가지고서 우리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 자 프라임 x의 값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건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린 거지, 그지?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입니다. f'x. 그러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한다면 자 알파 주변에서 부호가 어떻게 돼? 알파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베타 주변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죠. 감마 주변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그러니까 알파는 뭐야? 극소고 베타는 극대고 감마는 극소가 되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우리 여기 요렇게 내려갖고 표현을 하시면 여기는 극소,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소린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하는 그런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라고. 됐니?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중근을 가집니다. 한 실근과 한 중근을 가지면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한 실근과 한 중근이면 자,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중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 실근과 베타 중근을 가지게 될 거예요. 됐니? 그러면 알파 주변으로의 부호 봐봐. 알파 주변 부호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베타 주변 부호 봐봐.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그지? 그러면 알파는 뭐야? 극소가 되고 베타는 극소, 극값 다 아니지. 그지?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여기 알파 주변하고 베타 주변으로 보게 되면 알파 주변에서는 극소를 가질 거고요. 베타 주변에서는 한번 쉬었다 가겠죠. 그죠? 쉬었다 가는 증가함수 그래프가 될 거야. 그래서 극소값만 가진다. 저렇게 갖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져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실근 하나뿐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안 만나겠지? 그래서 알파에서만 근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러면 알파 주변으로 해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지, 그지? 그러니까 요 알파 주변으로는 뭘 가지겠어? 극소를 가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삼중근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삼중근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그지? 알파 주변에서. 자, 그러면 알파 주변에서 뭘 가져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극소값을 가지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알파 주변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극소를 가지는 요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는 소린 거야. 되니?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도 4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자, 4차 함수 그래프를 보니까 A가 만약에 양수일 때 여기 A가 양수일 때 4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극소를 가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극소. 전부 다예요. 그죠? 극대를 가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저 새끼 하나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보는 게 보통 뭐겠어? 극대겠죠, 그죠? 극대를 가지는 특수한 범위들을 주로 많이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극대를 가지는 게 어떤 경우라고? 미분에서 도함수 봤을 때,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라고. 그러면 주로 극대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요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있잖아. 지금 시간에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외우는 겁니다. 외우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갖고요. 그거 한번 싹 다시 정리하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외워주시면. 그게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